만약 A은행에 5천만 원이 있으시고 지인 B에게 3천만 원, C카드사에 2천만 원의 빚이 있는데 상속재산이 5천만 원 뿐이라면 A은행에만 먼저 다 갚아버리시면 안 됩니다. 각 채권자에게 빚의 비율대로 공평하게 나눠서 갚으셔야 합니다. 상속채권자들에게 이러한 공평한 배당 면제를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청산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 공주희 변호사라고 합니다. 한정 승인 심판문 절차가 끝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지금 이제 다 끝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아닙니다. 한정 승인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의청산입니다. 한정 승인을 제대로 마무리하려면 반드시 임의청산 절차를 거쳐야만 그 보호 효과가 끝까지 유지되고 예기치 못한 채권자나 숨은 빚으로부터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정 승인 이후 임의청산이 꼭 필요한 5가지 이유와 실제 절차의 진행 순서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의청산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내가 갚아야 할 돈의 범위를 정확히 확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한정 승인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그 재산만큼만 빚을 갚겠다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1억짜리 집 한 채와 빚 2억 원을 남겼다면 집을 팔아서 1억 원만 갚으시면 되고 나머지 1억은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확히 얼마의 상속재산이 있고 얼마의 상속채무가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임의청산 절차입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 미지급퇴직금, 소액예금, 건강보험 초과환급금처럼 우리가 한정승인 청구를 하는 시점보다 나중에 지급되는 상속재산들이 있습니다. 한정승인 심판문이 나온 후 추가로 발견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에 대해서도 우리가 받은 한정승인의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임의청산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상속채무의 경우에도 카드 연체, 보증, 관리비, 의료비 같은 채무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청산 단계에서 신문공고와 최고를 해두면 한정승인 심판문에 기재된 상속재산 채무목록 외에 채권신고 기간 내에 들어온 상속채권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고 한정승인 청구 시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상속채권자에 대해서도 절차적으로 대응할 근거가 생깁니다. 이것이 한정승인에서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로 작용합니다. 임의청산 절차를 하셔야 되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모든 상속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변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5일 이내에 신문 등에 공고를 내야 합니다. 제가 한정승인을 했으니 돈을 받으실 분들은 2개월 안에 신고해주세요 하고 알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는 상속채권을 통해 상속채무를 청산할 테니 자신들이 받아가야 할 정확한 채권의 내용을 신고하라는 채권자 통지도 해야 합니다. 상속채권 중에서도 임금채권과 조세채권 등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통해 우선 변제해야 될 채권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 동일순위 채권들은 비율로 계산해서 공평하게 배당을 해야 됩니다. 만약 A은행에 5천만 원이 있으시고 지인 B에게 3천만 원, C카드사에 2천만 원의 빚이 있는데 상속재산이 5천만 원 뿐이라면 A은행에만 먼저 다 갚아버리시면 안 됩니다. 각 채권자에게 빚의 비율대로 공평하게 나눠서 갚으셔야 합니다. 상속채권자들에게 이러한 공평한 배당 면제를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청산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임의청산 절차를 하셔야 되는 이유 세 번째입니다. 나중에 상속채권자들에게 손해배상을 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공고를 하지 않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아버려서 다른 채권자가 자기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게 되면 상속인들은 개인 재산으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절차 없이 친한 친구에게 빚을 먼저 다 갚아버리셨는데 나중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서 나도 돈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네가 쟤한테만 먼저 갚아버리는 바람에 이제 남아있는 상속재산이 없지 않느냐, 상속인들이 부당 변제를 하였다면서 문제를 삼게 되면 심지어는 상속인분이 그 부분을 자기 돈으로 배상해줘야 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의 청산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변제 순서와 안분 비율을 표로 확정해두면 누구에게 얼마를 왜 이렇게 지급했는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표를 확정하기 전 채권자들에 대한 협의와 동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상속 채권자들이 추후 이의 신청을 할 소지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임의 청산을 하셔야 되는 이유 네 번째입니다. 한정 승인의 보호 효력을 실제적으로 발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한정 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받은 한정 승인 심판으로 상속 채권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누가 얼마를 변제받았는지, 상속 재산 중 무엇을 처분해 어디에 썼는지 이 모든 것들이 서류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임의 청산은 이 흐름을 장부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은 후 채권 신고와 신문 공고, 채권 조사, 변제 계획 수립, 변제 집행, 자녀 재산의 정리까지 우리가 실제로 청산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야 이 한정승인의 울타리가 유지됩니다. 이러한 서류가 없으면 사후에 우리가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점을 소명할 수가 없고 분쟁이 나면 방어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임의 청산을 하셔야 되는 이유 다섯 번째입니다. 상속재산 파산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간편하게 청산 절차를 완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으신 의뢰인분들이 임의 청산을 진행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많은 의뢰인분들이 한정승인 심판을 받고 난 후 인터넷 같은 걸 좀 찾아보시고는 변호사님 무조건 상속재산 파산을 해서 상속재산을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문의하시곤 합니다. 상속재산 파산은 법원을 통해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인데 법원의 파산 관제인 선임을 신청하여 청산 사무를 그 관제인에게 위임하는 청산 방법입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파산은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절차인 만큼 준비해야 하는 법원 서류만 해도 어마무시하게 많고 한 임의청산 서류의 10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파산 관제인과 면담도 하셔야 됩니다. 법원에 납부하여야 할 예납금도 상당하고 파산 선고에만 3개월에서 5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데다가 파산 관제인은 법원과 협의하에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만큼 채권자와 직접 협의를 통해 진행되는 임의청산보다 기간도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게다가 비싼 비용과 오랜 기간을 투자해서 상속재산 파산을 진행하셨는데도 청산이 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으로 부동산이 남아있어서 이거를 우리가 현금화를 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부동산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경제적 가치가 아주 미미하거나 아니면 앞선 압류나 저당권들이 많이 설정되어 있어서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우리가 받을 매각대금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파산 관제인도 이 부동산에 대한 환가를 포기해버리고 이 부동산은 청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의뢰인들이 상속재산 부동산을 정리하고 싶어서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상속재산 파산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임의청산은 이런 상속재산 파산 절차와 비교했을 때 의뢰인분들이 훨씬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청산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한정 승인이 끝난 후 무조건 상속재산 파산으로 청산 절차를 진행하셔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청산 방법을 상담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임의청산은 의뢰인분들께서 청산 절차를 마무리하실 수 있는 아주 유용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니 꼭 저희 법무법인 더 스마트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의뢰인분들이 상황에 딱 맞는 청산 방법으로 청산 절차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